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견주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오는 22일 시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경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견파라치 제도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 견파라치, 그러니까 반려견과 파파라치 합성어죠. 네. 또 때마침 올해가 이제 무술년, 개의해 아닙니까? 이 반려견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이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이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또 이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견주를 이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맹견의 기준은 뭡니까? 이 동물보호법 등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부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경비나 수렵 등에 이제 사용됐던 그 견종들인데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나 마스티프, 라이카, 울프독 이런 그 큰 개들 주로 8종이 대상입니다. 원래는 그 최고라고 그래서요. 그 땅에서부터 어깨까지의 그 길이가 40cm 이상인 개들도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맹견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더 강화돼서요. 주인 없이 외출을 한다거나 어린이 시설에는 출입을 금지하고요. 집 밖에 나설 때는 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맹견은 아니지만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런 견들도 이 관리 대상 견으로 구분을 해서요. 2년간의 유예 기한을 둔 뒤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목줄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가보면은 운동시킨다고 목줄을 아예 매지 않고 그냥 다니게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는 그렇게 하실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줄도 2m 이내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개들에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차에는 5만 원, 2차에는 7만 원, 3차부터는 10만 원 정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강화가 돼서 이제는 1차에 20만 원, 2차에 3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에는 50만 원으로 대폭 높여졌습니다. 또 앞으로 더 강화할 방침이고요. 근데 이제 신고자에게도 과태료의 10%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을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이란 말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가족 같은 그 의미를 갖게 됐고요.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는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나 이런 갈등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그 유명한 그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린 뒤 사망한 그 일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이 개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송된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14년에는 1,889명, 2015년에는 1,891명, 그리고 2016년에는 2,000명을 넘어서 2,111명이 이렇게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상황을 반영해서 단속을 강화하긴 했는데 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통해서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또 억울하다 하시는 분 논란이 많아요. 일단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집 개는 착해요. 우리 집 개는 착해서 사람을 안 물어요. 이런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나는 개가 좀 두렵다. 개가 좀 무섭다. 이런 공포도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의 일에 패티켓이라고 그러죠. 이 반려견을 키울 때 하는 에티켓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와는 별도로 실제 단속 제도나 현장에서의 좀 허점이 우려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뜻이냐면 앞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이제 견주의 인적사항을 물어봐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산책을 시켜 나갔는데 누군가가 불쑥 다가가서 누구냐?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것도 좀 별로 좋지 않죠. 또 반대로 크고 무서운 개가 옆에 있는데 이름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의도보다는 앞으로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반려견 관리 대책에 대한 입장과 현장을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여성, 몸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한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뭐 때문에 찍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거 아직 법안 안 통과됐거든요?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시비가 잦자 아예 몸에 카메라를 장착한 겁니다. 이런 시비는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리트리버를 키우는 이 여성도 행인으로부터 반려견이 입마개를 안 했다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신고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왜 나의 개인 신상 정보가 침해되고 그다음에 나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또 그다음에 불법으로 이렇게 도찰을 받아야 되느냐. 하지만 최근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 등을 막으려면 제도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운다는 입장에 있을 때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를 자꾸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취재 중에도 시민들의 핀잔이 이어집니다. 고마워요.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꼭 표현을 하고, 싫은 사람은 전 심히 관심 가시죠.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2차 TF를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반려동물 둘러싼 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